누구나 멘탈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 무기력하게 영상만 보고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고민만 반복할 때가 있죠. 살면서 한두 번 멘탈이 무너지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가끔은 스스로 따뜻하게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3가지를 하시면 멘탈이 회복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멘탈이 무너졌다라는 건 평상시랑 다르게 굉장히 자신이 없고 위축되고 의식이 쪼그라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첫 번째는 본인의 몸의 컨디션을 보셔야 돼요. 몸의 컨디션이 많이 떨어졌거나 많이 지쳤거나 몸이 많이 힘들다 그러면 그럴 때는 멘탈이 무너져요. 그래서 몸과 멘탈이 따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여러 가지 일들에서 좀 지치지 않았나 라고 보시고 우선은 몸을 좀 보살피시는 거, 잘 자고 잘 먹고 좀 자연이나 해를 많이 쪼이면서 좀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제 물리적으로는 좀 그런 게 아닌데 멘탈이 무너졌다 하면 또 하나는 내가 뭔가 새롭게 일을 도전했거나 아니면 외부적으로 어떤 큰 이슈가 있거나 그래서 내가 감당하던 것들이라면 잘 감당할 수 있는데 견뎌내야 될 과제가 좀 커졌을 때는 멘탈이 무너지게 되죠. 무너질 때 있죠.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인데요. 사람이라 저도 멘탈 무너집니다. 근데 힘들고 버거웠던 건 늘 멘탈이 이렇게 한 번씩 흔들흔들 하는 건 도전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 가정의 그냥 주부였다가 가장이 되고 난 다음에 생계를 책임지고 그리고 또 힘든 사람 도와주고 싶으니까 뭐 자격증도 따고 센터도 오픈하고 또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아이가 정말 원하는 어떤 공부를 위해서 또 좀 큰 돈 들여서 공부도 시켜보고 하는 이런 현재에선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목표로 삼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새로운 영역이 나타나면 사실은 너무 버겁고 낯설고 감당 안 했던 걸 하려니까 되게 힘들고 막 이렇거든요. 그럴 때 멘탈이 다 무너지고요. 그럴 때 이제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걸 이루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결국은 이제 한 단계 또 성장하고 확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이제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을 만나잖아요. 일단은 칩거 하시거나 집에서 안 나가거나 아니면 게임만 하거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 대학생 같은 경우에 문 밖에 안 나가고 방에만 있고 친구 안 만나고 그리고 성인인 같은 경우에 술 많이 먹고 죽겠다 맨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는 거 번개탄 사는 거 죽을 수 있는 뭐 수면제 찾는 거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거나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나타나는 증상이 다른 것 같아요. 당연하죠. 멘탈이 무너져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균형이 깨져 있고 게임에 중독되든 뭐 방에만 있든 자살을 생각하든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도 포기했기 때문이고 자기가 뭔가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무력감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자고 마음 편안하게 자기를 잘 보살피는 게 다 깨져 있기 때문에 건강도 되게 많이 망가져 있고요. 잠 거의 못 주무시고요. 뭘 많이 먹는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을 많이 먹는 거고 건강을 위한 밸런스나 모든 기본적인 게 깨져 있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이고 일단 뇌 호르몬 자체도 스트레스 호르몬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없던 병도 생기죠. 이거 참 너무 어려워요. 하나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일 위험한 자살 위기가 있는 분들은 일단은 가족이나 친한 사람에게 자신이 자살할 생각과 구체적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 청소년한테는 그냥 핸드폰 열어서 109를 딱 저장을 해줘요. 그리고 1번, 제일 첫 번째 번호. 뭔가 그런 생각이 들면 밤낮 없이 전화 받아주니까 1번 딱 눌러서 그 시간 동안 혼자 있지 말고 도움을 청해라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요. 부모님한테 좀 부탁을 하죠. 이 친구를 주말이면 가까운 자연 속에 좀 가시면 좋겠다. 햇볕을 좀 쐬이고 해를 좀 쏘이면 훨씬 더 그런 어떤 우울이나 이런 에너지도 좀 덜어지기도 하고 자연 가까이에 계시기를 권하고 상담적인 걸 빼면 밖에서 혼자 하실 수 있는 걸 친다면 좀 즐겁고 웃을 수 있는 영화, 즐겁고 웃을 수 있는 어떤 코미디, 본인의 어떤 성향과 기질에 맞는 걸로 좀 그런 걸 보시라고 하고 되도록이면 우울하거나 뭔가 좀 안 좋은 불안을 가중시키거나 스스로를 좀 자책하게 되는 영상이나 매체는 좀 멀리 하셔라 이렇게 좀 알려드리죠.
감정이 휘몰아친다. 이게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제가 상담했던 분이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너무너무 슬퍼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제가 했던 건 그냥 그 슬픔 안으로 좀 들어가 보자. 그래서 그 슬픔이 가슴 어디서 느껴지냐, 그 슬픔의 느낌을 온몸으로 좀 느껴보자. 눈물도 좀 더 많이 흘리고, 뒹굴고 싶으면 뒹굴고도 싶고, 뭐 소리 내서 뭐 울고 싶으면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 휘몰아칠 때는 사실은 이 감정을 느껴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감정은 들어오면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내가 한번 들어온 감정을 잘 경험해서 느끼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리고 그 쌓인 감정들이 이렇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는 그걸 감당하거나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되게 커져요. 그래서 아마 그 감정이 휩싸이고 그리고 그 감정이 나를 이렇게 집어삼키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시는데요. 그럴 때는 그 감정을 사실은 경험해 주셔야 돼요.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경험하고 만나야 될 걸 다 만나시면 이제 그 감정이 이렇게 옅어지고 사라지거든요. 감정은 도덕성이 없다. 이걸 알려드려요. 감정에는 도덕성이 없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감정은 그냥 감정인 거예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그리고 그건 허락되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분노도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그 감정을 경험하고 허락하면 그 감정이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서 나는 여기서 온전하게 또 내 삶을 잘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노가 너무 많이 와서 휩쓸린다고 하면 그게 바깥이거나 외부에서는 그걸 억제하시긴 하셔야 되죠. 그리고 고삐를 잘 잡으셔야 되긴 하죠. 내 안에 쌓여있는 감정들을 좀 충분히 경험하고 만나서 좀 떠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되게 필요하죠. 멘탈이 강하다. 이게 다 이제 다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 같아요. 멘탈이 강하다, 자기 존중감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존중감, 자기에 대한 신뢰, 자기에 대한 가능성, 자기에 대한 믿음,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신뢰, 타인에 대한 믿음, 그걸 좀 더 넓혀서 세상에 대한 믿음, 세상에 대한 신뢰, 그렇게 조금 시야가 넓은 사람들은 멘탈이 강하죠. 그런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상황을 이렇게 협소하게 되게 제한적으로 보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도 지금 뭔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자기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좀 긴 맥락에서 과거의 자기도 보고 과거의 자기가 힘들었지만 잘 성공하고 잘 버텨오고 지나왔던 것에 대한 신뢰도 갖고 또 지금 어렵지만 지금 뭔가 무너졌지만 앞으로 내가 많은 것들을 또 이루어내고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희망을 보기 때문에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위기에 있어서 자신에 대해서든 세상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넓게 보면서 더 좋은 목표와 자기가 정말 바라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힘도 있고 그런 신뢰도 있고 삶을 한순간만 보는 게 아니라 길고 크게 보는 시야와 관점을 갖고 계시죠. 멘탈이 약하다고 고민하는 분들이요, 멘탈이 약한 게 아니에요. 멘탈은 원래 강해요. 태어날 때부터 멘탈은 강하게 태어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잊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탈이 약해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존재 자체로서 갖고 있던 자신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내면 안에 굉장히 큰 자원과 능력과 잠재력이 있다고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멘탈이 약하다라고 해석하시기보단 내가 지금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모습을 뭔가가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나를 잘 못 보고 있다. 이렇게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해석하시고 그래서 원래 갖고 있던 그 본연의 어떤 힘, 강한 멘탈, 본인의 어떤 자존을 찾기 위해서 뭔가 그 가려진 것들을 조금씩 걷어내시는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멘탈이 약하다고 하시는 분이 지금 현실에서 하시면 좋을 건 뭐냐면요,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말 있잖아요. 자기 부정의 말 그대로 가지고 자기가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말을 할 때 내가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내가 먹이고 있구나, 내가 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고 그 부정적인 말부터 스탑,
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 그리고 호흡마다 걸음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되게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단어나 글자를 내가 말하고 내가 들려준다면 그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해보셔도 좋고 한 달 해보셔도 좋고, 저는 한 몇 달 한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상황이 막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먹여주는 걸 멈추시고 좋은 말과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걸 해보신다면 조금씩 그 안에 본래의 나를 찾아가는 힘이 생기실 거예요. 네.